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이제 지지율 떨어지자 거기에 드는 비명계, 이만 봐선 안 돼, 이런 제하로 조선일보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이재명 일극체제와 강경 일본도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 일변도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 대표적 친문 비명인사다. 작년 4월 22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배제당했고 탈당을 고려하다가 민주당에 남았다. 여기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도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라고 했고,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죠. 87체제 시효다해 개헌 통해 제7공화국 출범하자.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 리드 못한 민주당에도 실망감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임종석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 또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했다.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하더라도 해도 그렇다.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이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했었다. 임 전 실장은 또 상대의 실수에 얹지 않은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지금 괜찮나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반사 이익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명계가 이 대표 측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말이 왔다. 민주당 한 비명계 인사는 임종석 전 실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 외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소위 상김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구한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이 달라야 우리 이길 수 있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했다. 임 전 실장보다는 톤이 낮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류와 각을 세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20일 한 영화 상영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야 지지율 추세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란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 내가 한 총리 탄핵을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나.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을 할 수 있었던 관계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이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와 달리 개헌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 총리제를 골자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이제 국민의힘한테 민주당이 이제 밀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아까 우리 내 뭐 임종석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이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 지지자들이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 이 부분이 정확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은 임 전 실장이 조금 뭐 힘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당내에서 힘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몇 번 지적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이해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품격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은 국회의원들이 한 지역에서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의 국민들 그 지역에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 안에서 하는 것 보면은 도대체 저건 뭐 중학교 무슨 중학생들 모여서 뭐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학생들은 그렇게 막 험한 말들 안 하죠. 근데 이건 아마 우리 임종석 실장도 보고 있었나 봐요. 진짜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대우를 받으려면은 그 부분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그 정도로 언어를 갈무리해갖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국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진짜 국민들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다는 얘기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진짜 이걸 깊숙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 여러 가지로 뭐 지적된 것처럼 뭐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뭐 2심까지 받은 사람들 뭐 30만 아직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국회의원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험한 말을 하고 그래도 면책이 되고 불체포가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품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한번 판단을 한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이 여론 바람이 불 때 보니까 뭐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다들 좀 점잖은 스타일들이었죠. 갖고 있는데 내면적인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비명계 사람들 잘 의논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제대로 우리가 품격 있는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미리서 내려놓는 그러한 법안을 좀 발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